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지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현 정부가 꼭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없애겠다. 산재 사망 없애겠다.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약속한 적도 없는 박근혜 사면을 국민 대통합이란 허무맹랑한 이유로 진행했습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시작으로 12월 31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현 정부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박근혜를 사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박근혜의 사면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리 만무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와대로 모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민주노총 등 1,00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런 박근혜 사면 발표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석, 세월호 진상규명 대신 주범인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정부를 함께 규탄했습니다.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항쟁을 배신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주역들인 촛불 시민들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적폐 세력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손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노동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촛불시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사면은 취소 없이 그대로 집행, 박근혜는 12월 31일 0시부로 사면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선 공동대응기구는 2021년 12월 말까지 후보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고 1월부터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둘러싸고 각 당 및 선분의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측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민중진영 선거인단을 꾸려서 투표하는 직접 선출 방식으로 하자는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29일 민주노총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선출 방식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인데요. 현재 대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후보 단일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요 제안 배경입니다. 하지만 29일 개최된 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겨 1월 7일 회의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이마트 전문직 노동자들은 92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이마트 노동자들이 기본급 정상화를 걸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가 12월 27일부터 기본급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마트 지부가 내건 요구는 기본급 정상화 및 9% 인상, 타 기업들처럼 최소한 기본급 2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지회에서 식사시간, 등벽보, 노동조합 조끼 착용 등 현장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시작될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의 태도에 따라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상한 170원 중 51.6원만 택배 노동자에게 쓰는 기업.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의 민낯입니다.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그들. 결국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가 28일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끝까지 사측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결국 CJ 대한통운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탐욕의 질주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택배 21분 택배 노동자들의 핏값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것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 노조는 인상금액 공정 분배, 노예 계약 부속 합의서 철회,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CJ 대한통운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전까지 총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서울대 청소노동자 소식 기억하십니까? 이 죽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6월 26일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6명 기숙사를 혼자 맡아 청소한 점,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노동 강도가 높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는 서울대의 직접적 책임이 드러났으니 사과 및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의 거리 농성이 600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원직 복직. 해를 넘겨 2022년에는 꼭 이루겠다며 해넘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 KO 공대위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해넘이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넘이 행진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히며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측과 정부에게 규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민주노조라는 이유 하나로 그 수억 원의 김현장 변호사와 이행 강제금을 지불하면서도 몇몇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600여일을 차가운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아시아나 해고 노동자들이 해넘이 행진을 하며 원직 복직을 쟁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넘이 행진은 서울 일대 약 30km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내 주요 투쟁 사업장과 연대 투쟁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기에 해고, 정년 퇴임 앞뒀으니 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니 해고, 세종호텔이 그간 보여온 행보입니다. 이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월 29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세종호텔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15명 노동자에 대한 일괄 해고에 맞서 투쟁해온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 서비스 연맹 등 다양한 연대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내년에도 더 힘차게 더 일터 반드시 돌아가서 주변거리 발 못 붙이게 한번 만드는 그런 투쟁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참가자들은 투쟁으로 꼭 승리하여 일터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2022년에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결의를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1일 첫 방송으로 시작했던 민주노총 뉴스. 2021년 12월 31일 33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낼 수 있는 우리들의 뉴스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민주노총 뉴스. 아직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주신 동지 여러분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총파업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2021년. 시청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 새 봄을 향해 저 하늘처럼 건강하십시오. 202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